안녕하세요. 성북학 개론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성북구에서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북문화원의 사무국장 맡고 있는 강성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또 진행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북문화원에서 향토사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향토사라기보다는 지역사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성북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정리하고 그다음에 책으로도 좀 쓰고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네, 어색하네요. 네, 어색합니다. 이게 또 네. 건장한 체구가 또 큰 남성 2명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좀 무뚝뚝하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진 팀장님, 그 성북학 개론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지었잖아요. 일반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서울 시민들도 그렇고 이 지역학, 성북학 개론, 성북학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쭉 이렇게 하나씩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과연 성북학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북학이라고 하면 성북에 대한 전체를 다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뭐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사하면 역사, 그다음에 뭐 정치, 경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북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 지역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뭐 역사라고 하거나 무슨 학문이라고 하면 다 큰 역사만 봤잖아요. 한국사, 뭐 한국사에서도 그렇죠. 네. 뭐 조선사, 네. 뭐 고려사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아주 작은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은 많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좀 잊혀지거나 기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다뤄보는데, 그게 단순히 역사만 다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들을 다 다루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대답은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제 옆에 있는 국장님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네, 뭐 저희가 뭐 이쪽 분야를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성북학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일구어 나가는 과정도 성북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어떤 모든 것들, 뭐 그게 뭐 육아서부터 노동의 문제라든지 여성의 문제라든지 뭐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제가? 긴장이 되나 보네. 역시 이게 편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긴장 한번 풀고 시작할까요, 다시? 네. 근데 되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저도 듣다 보니까 막 생각한 건데 많은 것 같아요. 뭐 청년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되게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모여서 큰 단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그다음에 지역은 또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때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식들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 안에서도 여러 동마다 좀 느낌이 다를 거고요. 당연히 성북구랑 종로구는 또 사정이 다를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북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 실제로 와닿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좋은 또 우리 미래 후손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세상을 열어주기 위한 준비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성북학이라고 하는 게 뭐 생뚱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 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용인이 이제 서울 경기도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 같고요. 뭐 수원도 이렇게 해서 용인학, 수원학 이렇게 돼 있고, 용인은 제가 알기로 용인학 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단순히 그게 이제 연구소만 있어서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대학 혹은
그 초중고 학교의 교과 과정에서도 이게 조금씩 그 지역 학문이 들어가서 지역을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갖게 하는 뭐 그런 게 좀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경기도 지역의 네. 도시나 어떤 이 지역에서 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택이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평택. 오산, 수원, 용인 뭐 이렇게 등등등 했는데 이게 이제 방과후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도 교양 과목으로 2학점까지 이렇게 부여되면서 청년들, 청소년들 뭐 탐방이나 어떤 이런 것까지 연계가 돼서 또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뭐 학자들, 주민들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 구실을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쯤에도 서울 지역에서는 도봉학 연구소라고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도 뭐 지금도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가면 예. 이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도 되고 쌓여나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북학이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성북학이 뭐냐 이런 얘기 했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국장님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저는 않을까. 일단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타이틀을 무엇으로 할까 제목으로 할까 했는데 예전에 이제 박계훈 감독님이라고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빈티지 프랭키 밴드 락 밴드의 리더이시기도 하시는데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하는 거는 박수진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지역에 이제 관심도 많고 역사에 관련된 부분도 관심이 많아서 각 동별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각 그 연령대별로 아이들의 고민들과 어르신들의 고민들과 이런 것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뭐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유래라든지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떠올랐던 거는 영화 건축학개론이 조금 모티브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 연예인이죠. 수지 가수이기도 한데 그 아리따운 그 탤런트라고 해야 되나요?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주인공이 돼서 이제 정릉을 소재로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내용이 거기에 이제 첫 장면이 건축학개론이라는 그 강좌를 그 교수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내 고장의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 그게 건축학개론의 시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포트를 내주더라고요. 예,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차편을 네. 그렸던 게 기억이 네, 나요. 네, 지도에서.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들이 자기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남녀간의 로맨스도 시작되고 하는데 그 멘트가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활동하는 곳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건 이게 바로 꼭 건축학뿐만 아니라 성북학개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멘트고 타이틀이 아닐까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사는 지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가 과연 어떤 게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는 어떤 게 있고 길은 어떤 길이 있고 가게는 어떤 가게가 있고 사실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보는 것들이잖아요. 뭐 문화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동네에서 제일 값싼 슈퍼마켓은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은 살면서 당연하게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 주변의 조건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성북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걸 제일 먼저 봅니다. 편의점이 어디 있나. 네, 맞습니다. 카페가 어디 있나. 제일 그렇죠. 먼저 그런 것부터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는 것이 저는 이제 되게 필요하다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성북학이라고 하면 네. 저희 생활에 되게 꼭 필요한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아까 그 건축학개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영화도 있었지만 뭐 요새는 드라마 촬영도 저희 지역 성북구에서 촬영도 많이 하고 네. 또 여기는 또 예술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 뭐 연극인들부터 네. 뭐 국악인, 미술인 뭐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네트워킹 연결이 돼서 이 성북학을 더 풍요롭게 네.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학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뭐 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좀 크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막 아까도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한국사 안에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되게 지역이 이렇게 종속돼 있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반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가 안에 국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렇죠. 했다면 반대로 요새는 어떤 국민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국가를 이루는 것처럼 어떤 이런 지역의 역사나 지역의 학문들이 모여서 한국사 혹은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이루는 거라고 한다면 아주 그 첫 번째 단위로서 지역학이 앞으로는 더 주목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보통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명제를 던지더라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렇게 보면 꼭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걸로 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고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고 뭐 그렇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어떤 문제점도 있고 어떻게 또 좋은 지역으로 발전을 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성북학 개론에 대한 타이틀이나 성북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또 그러면 이제 성북구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떠오르는 게 성북구, 그러니까 성북동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북구. 네, 어떻게 사실 생각하세요? 그 제가 이제 문화원에서 일한 지가 이제 3년 반, 4년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 성북구라는 이미지보다는 사실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성북동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막상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되게 뭐 장이동, 석관동 이렇게 되게 월곡동 되게 많은 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성북동 비둘기 살짝 이 정도 이미지랑 네네. 어렸을 때 드라마에서 봤던 뭐 부잣집에서 성북동입니다. 봤던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었는데 막상 와서 일하다 보니까 그거 정말 극히 일부의 이미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있고 사실 또 하나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몰랐어요. 뭐 가다 보면 다 문화예술인입니다. 연극하시는 분, 음악하시는 분. 그래서 요새는 성북구 이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네. 오히려 좀 단순하게 네. 제가 좀 어릴 때 생각했던 게 제가 경기도 성남 출신이에요. 예. 출생이. 그래가지고 내 고장이 성남인데 가만 보니까 또 성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서울시에 있고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은 성의 북쪽에 있는 게 성북이고 성의 남쪽에 있는 게 성남이고 이제 네.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그 자연 인문 지리적인 환경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근대 전통 시대 때에도 보면은 이제 동북의 관문 역할을 바로 성북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함경도나 강원도를 이렇게 통하는 관통하는 또 물자도 교육이 되면서 하는데 그런 창구의 역할, 그러니까 동북쪽 지역으로 나가기 위한 아니면 또 서울로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런 교통로 역할로 이 지역이 되게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한 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공부해 보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더라고요. 이제 뭐 한양도성의 북문이 뭐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북문의 역할을 했다. 이 해화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조금 요새 느끼는 게 이게 어떻게 아까 전에 처음 물어보셨던 이미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네, 그게 너무 다양하신 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살고 계셔서 이게 하나로 이미지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성북의 특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인위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각 구별로 네. 각 시별로
뭐 새는 무슨 새고 네. 꽃은 무슨 꽃이고 나무는 무슨 나무고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저희 예전에 문화원에서 아이들 통해서 미술 대회에 성북구를 상징하는 공모전을 한번 했었죠. 네, 했었죠. 대부분 뭐 어떻게 그림을 그렸었나요? 참새를 그렸던 것 같은데 참새가 네.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사실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든 그림을 다 보진 못했는데 참새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북구의 새가 참새. 구의 새는 예, 성북구의 새니까. 네, 그런 이미지와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성북학 개론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분야들을 다루면 좋을까요? 사실 질문 이렇게 하셨지만 같이 고민했죠. 네, 근데 그렇죠. 저희 알았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역사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역사 중심으로 자료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결국 역사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조선 시대부터 시대별로 따지면 조선 시대부터 아니 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꽤 긴 시간이죠. 한 600년 그렇죠. 가까이 되는 시간을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아가서 인물도 얘기 되게 정말 많은 인물들이 정말 성북동에 저희 예. 성북구는 인물이 많죠. 예, 그래서 그 인물 얘기를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문화재 얘기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중심으로 역사, 인물, 문화재 네. 이런 거기에도 얘기. 뭐 예술도 더 할 수도 그렇죠, 있는 예술도. 거고 이제 앞으로는 오늘은 이제 처음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진행자 2명만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각 그런 뭐 인물이라든지 시대별로라든지 아니면 네. 주제에 맞춰 가지고 초대 손님을 모셔다가 네. 좀 심층적으로 또 재밌게 해야 되겠죠 이제. 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근데도 좀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 네.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할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뭐 아시겠지만 되게 이렇게 어떤 역사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꼭 역사 얘기가 아니라도 자신의 담고 있던 삶의 이야기들을 그 주변에게 얘기할 기회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 진짜 없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네. 사소할 수도 있지만 사건들 뭐 얼마 전에도 뭐 성북동 나무가 지금 베어져 가지고 아,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이제 사건 내지는 이런 그런 모습들도 한번 터놓고 그렇죠. 오픈돼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소위 말하면 거기 안에서도 저희가 말한 역사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 여기서 뭐 이게 성북학 개론에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성 반대 이렇게 와서 네, 토론도 한번 할 수 그런 있고 것도 맞짱 토론 한번 해볼까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러한 사실을 도대체 왜 그런지 네.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나 국민들은 정보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많은 걸 알고 그렇죠.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뭐 구청에서만 하거나 아니면 또 어느 특정 집단만 하면은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약간 좀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하시라고 한다 보면 대부분 여기 주거지 지역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여기서 출퇴근을 하시니까 아침에 성북구에서 나오셔서 출근을 하시고 물론 이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셔서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그 평일에 남는 시간은 평일 저녁이랑 주말 정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대부분 네네. 국민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나머지 어떤 구회나 지역의 일에 관심을 쏟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네. 사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저희 문화원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여러 단체들이 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원 입장에서도 항상 대중과의 소통 문제가 아쉬웠거든요. 저희 인력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사실을 또 발굴을 하고 좋은 정보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좀 전달하고 이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도 또 전달해드리고 같이 또 이슈가 있으면 고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박수진 팀장님 뭐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팀장님은
휴가도 못 갔다 오시고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휴가를 갔다 오니까 예, 누가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나쁜 사람이네요. 뭐 예. 목이 안 좋네요. 네, 빨리 갔다 오셔야 될 것 예. 같고요. 갔다 오니까 저희 문화원에 예. 이달의 독립운동가 성북 예. 광복 71주년 성북구청에서 이제 포스터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붙여져 네.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또 이육사 선생님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또 저희가 뭐 어쨌든 같이 이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육사 선생님의 집도 찾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네. 그렇게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30분 동안은 많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인물 하나 아니면 문화재 하나 어떤 이슈나 그쵸. 어떤 유래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잡아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뭐 이육 선생님이 나왔으면 저희가 뭐 그러니까 그 과정부터 한 번 정도는 또 이육 선생님에서 다뤄줄 필요도 있을 그렇죠. 것도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15가 또 이제 8월달에 네. 광복절이 있어가지고 구에서도 또 이달의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성북학 개론이니까 하나씩 이제 잡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선생님? 뭐 이렇게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 저희가 할 생각은- 건 너무 많고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뭐 이슈 그냥 뭐 한 번씩 해도 되긴 하죠. 뭐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가. 예. 아니 저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방송이긴 하지만 이제 구정의 이제 철학과 이제 진행하는 방식도 있지만 뭐 시사적인 고발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조금 더 뭐 저희의 입지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과감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감히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집하는 과정을 그렇죠. 거쳐야 되겠죠. 예, 이렇게 너무 보면. 한쪽에 치우치지 네, 않으면서 그럼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이제 뭐 문화재 설명하는 설명판에 쓰레기 더미가 모여 있다든가 예, 예. 아무도 관심을 않는 뭐 공간이 이상하게 변질이 됐다든가 아니면 좀 뭐 왜곡돼 있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잡아주면서 이 구민들도 또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사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재밌어서 많이 들으셔야 될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걱정인 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이제 3부 정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영상 자료나 이제 그림 자료 이런 것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저희도 좀 어색하고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남성들 2명만 있으니까 또 이 분위기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일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북학개론 첫 시간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성북학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성북학개론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것들을 좀 다 아울러서 요새 뭐 영화 덕혜옹주도 그렇고 네. 이건 꼭 좀 다른 이슈일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가 혁신교육이 저희 지역이 돼가지고 예. 역사알이라는 이제 네. 그 역사 관련된 초중고 대학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네. 또 박수진 팀장님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왜 우리에게 역사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부분과 연결을 해서 왜 이런 게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뭐 덕혜옹주 영화도 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역사를 왜 배워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북학도 사실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성북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은 무언가 이렇게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덕혜옹주를 보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그 인물의 시대와 인물의 상황이 돼서 그 인물의 행동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게 저는 역사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고민의 이렇게 깊이가 넓어지는 것 자체가 인문학이다. 인문학이 뭐 인문학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막
와서 강사에서 이런 거 보세요 저런 거 보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고민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역사가 맞습니다. 아주 좋은 소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었던 게 뭐 역사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성북 지역에 와서 느끼는 거는 야 정말 마을 민주주의 활동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정적인 분들이 젊은 분들부터 또 뭐 주부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 인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인문학 얘기도 이제 나오셨는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간할 때 간자도 사이간이잖아요. 네. 더불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하고 예, 사람 사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제 다음 방송 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컨셉을 이제 성북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다음 시간 조선시대 성북동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성북동에 대해서 한 짧게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뒤에 화면을 보면 네. 여기 지도가 하나 있네요. 근데 저기 네. 성북동이라고 돼 있었는데 보시면 저희 다시 켜졌습니다. 예. 저희가 왜 성북동을 먼저 시작하냐 다른 동에 계신 분이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성북구라는 이름이 성북동에서 유래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조선 후기에 성북동이라는 이름이 되게 먼저 등장합니다. 사실상 1840년도 지도죠. 네, 수선전도네요. 네. 다시 그럼 할까요? 거기부터. 네, 지금 뒤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다시 꺼졌는데. 또 꺼졌는데. 네. 정정병은 26분 나왔거든요. 26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4분 안에 끝낼게요. 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지도가 이제 1840년도에 나온 이제 그 수선전도인데 보면 이제 성북동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네네. 성북동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 그 성북구라는 이름이 다른 동에서 좀 섭섭하실 수 있지만 성북 동에서 유래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 그리고 성북구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살았던 마을이라고 하면 성북동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정릉에 있는 송가장 그다음에 정릉 아마 능말로 추정되는 마을 정도가 있고 안암 정도. 안암동, 보문동 요 정도가 이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인데 그래서 사실 자료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성북동이에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걸주라는 이제 예. 인물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은 그때 박수진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올해가 예. 성북동이라는 지명이 나왔던 게 아마 250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성북동이라는 이름이 전부터 불렸을 수는 있는데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거는 아마 250년 정도 그러니까 마을이 처음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게 25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66년에 이쪽에 그 어영천 북둔이라는 게 성북둔이라는 게 설치가 되면서요. 조선시대 영조 때네요. 그렇죠. 영조 때죠. 예. 설치가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대요. 저희가 네네. 봤더니. 그러니까 네. 그 1766년을 기점으로 잡으면 네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성북동이 시작한 해가 아닐까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문서로 성북동 포백 훈족의 완문 절목이라는 걸 줬다고 하는데 그게 문서상 등장하는 성북동이라는 첫 등장하는 문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백 훈족의 완문 절목 중에서 포백은 이제 마전하는 권리. 그렇죠. 이제 세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훈조는 콩을 이제 쪄서 매주를 만드는 만드는 거죠. 거죠.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성북동이긴 하지만 성북구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 사는 네. 시원으로 그래서 보는 요 거예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북학개론 첫 시간, 첫 방송이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성북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북학 개론의 이제 앞으로의 방송은 뭐 역사도 있긴 하지만 인물과 문화재 어떤 이슈들을 한 코너에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방송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초대 손님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옷이 똑같을 겁니다. 아, 네, 그런가요? 아,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아직 소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 성북구의 시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북동의 탄생에 관련된 부분을 예.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감사합니다. 박수지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성북학 결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